국내 한 침대 회사에서 판매한 제품에서 인체 발암물질인 라돈이 다량으로 검출돼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편히 누워서 수면과 휴식을 취하는 침대가 오히려 방사능 노출의 근원이 된 건데요. 과연 라돈이 얼마나 위험한지, 또 생활 속 라돈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회안전소통센터의 안종주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은 환경안전건강연구소의 김정수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라돈 침대 때문에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그 논란이 가시지 않았는데요. 생활 밀착형 가구인 침대에서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됐다는 소식, 소비자들의 불안을 가중시켰는데요. 자, 이 라돈 침대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이유부터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센터장님. 예. 되게 침대는 우리 편안하게 잠자서 예. 그날 아침에 이제 상쾌하게 깨게 되는 예. 그런 공간인데, 예. 그래서 이제 되게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예. 이번에 보니까 음이온을 많이 방출해준다. 이런 예. 침대에서, 특정 회사의 침대에서, 예. 음이온이 아니라 이 방사능 물질이, 예. 방사선이 막 나오고 방사성 물질이 상당량이면 나온다 하는 예. 것이 한 소비자가 예. 이것을 언론사에 제보를 했고, 그것이 결국은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이것을 조사를 해봤더니만 특히 2차 조사에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준보다 무려 10배 가까이 방사성이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예. 충격을 주고 있죠. 예. 예. 지금 그냥 일반적인 침대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되는 침대에서는요. 저렇게 침대 그림 좀 보여주세요. 예. 저렇게 이제 겉 커버 안쪽에 속 커버가 있고 그 속 커버 안으로 보니까 모자나이트 분말이 도포가 되어 있는 그런 소재가 들어가 있고요. 그 앞뒤로 도포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스펀지가 들어가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속 커버 앞뒤로 모자나이트 분말이 도포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토론과 라돈이 발생한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소장님, 이 라돈 어떻게 인체에 유해한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지금 사용된 그 모나자이트라는 광물에는 그 토륨과 우라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라늄이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예. 일부 성분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토륨이 이제 분해가 되면서 토론이 되고 예. 또 우라늄이 분해가 되면서 이제 라돈이 되는데 예. 라돈에는 그래서 토론과 라돈이라는 두 개의 그 핵종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각각이 이제 방사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건강에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예. 라돈 같은 경우에는 뭐 색이나 맛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 감각으로 예. 느낄 수가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반감기를 보면 라돈은 약 3.81 정도의 그 반감기를 갖고 있는데 반해서 토론은 55.6초 정도 굉장히 짧은 예. 반감기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라돈은 사실 영향을 주는 것은 라돈은 인체에 들어가더라도 예. 좀 반감기가 상대적으로 길어서 이제 바로 나오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라돈이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라돈의 그 자핵종이 이제 몸 안에 들어갔을 때 몸 안에서 붕괴가 되면서 이제 폐포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 그럼 폐암 같은 경우가 그렇죠. 특히 많이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기관지나 이제 폐포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상당히 폐암을 유발하는 그 주요 물질로 하고 있고 예. 현재 흡연 다음으로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예. 현재 폐암 환자 가운데서는 한 6에서 15% 정도가 라돈으로 인한 발병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화강암 지대가 많기 때문에 자연 안에서 라돈이 많이 분출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화강암 지역이 특히 라돈이 많이 분포하고 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이제 그 지하철 노동자가 이제 예. 라돈으로 인한 그 폐암 직업성 그 판정을 받은 바도 있고요. 아하. 그리고 이제 그 주요 지역별로 보면
화강암반 구조에 있는 그런 역들에서는 라돈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해당 침대 업체가 네. 이걸 음이온을 발생시키는 물질이라 그러면서 발랐단 말이에요. 네. 이게 음이온이라고 하는 게 진짜 인체에 얼마나 뭐 좋은지도 잘 모르겠는데 네. 일단 음이온은 발생을 하는 겁니까 여기서? 그 부분도 확실치가 않습니다. 확실치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오늘도 제가 이제 이 소속돼 있는 예.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예. 안전소위에서 예.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국장하고 그다음에 환경부나 산업통상자원부 과장들하고 정부 관계부처하고 전문가들을 예. 전부 다 오늘 한 군데 모아서 이제 긴급 점검 회의를 했거든요. 예. 거기에서도 실제로 정부가 혹은 공신력 기관에서 음이온이 많이 발생한다는 뭐 이 팔찌나 뭐 목걸이 혹은 침대나 뒤에 또 벽지나 이런 곳에서 실제로 어떤 음이온이 얼마만큼 발생하는지를 실제 조사한 적은 없다고 그래요. 흔히 음이온들은 이제 폭포라든지 계곡물에서 뭐 음이온이 많이 발생해서 우리 인체에 좋다 이렇게 하는데 예. 거기서 말하는 음이온하고 이런 광물질에서 인공적으로 나오는 음이온하고는 꼭 같지가 않습니다. 아하. 그리고 음이온이 뭐 꼭 좋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예. 현재 입증된 바는 없고요. 예. 뭐 그 부분 나중에 우리 김정수 소장께서 말씀하시겠지만은 해당 대진 침대라는 것이 큰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이 아닙니다. 자그마한 기업입니다. 예. 그래서 자기들이 처음부터 모나자이트라는 강물을 수입해서 국내에서는 이 모나자이트라는 강물이 이 방사성 강물이 생산되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외국 수입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예. 원료를 수입하는 모나자이트 수입 업체가 있고 예. 그 수입 업체가 가공을 해서 저렇게 매트리스 커버라든지 또 밑에 스펀지 이런 데다가 그걸 도포를 해서 네. 코팅을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최근 최근 상당 10년 전부터 특히 뭐 최근 한 3, 4년부터 음이온하면 모두가 다 좋은 걸로 그렇게 뭐 해서 음이온 공화국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침대 회사도 저 음이온 침대하면 우리가 다른 침대 회사보다 좀 경쟁력이 있겠다. 예. 이렇게 해서 그냥 그쪽에서 뭐 이 다 침대를 매트리스 다 다른 데서 만들어서 와서 예. 대진 침대라는 곳은 그냥 조립만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아마 이 회사도 실은 이렇게 문제가 심각할 줄 또 그 안에 있어 음이온만 좀 발생한 줄 알았지 진짜 이런 라돈이나 이런 방사선이 발생할 줄 꿈에도 생각할지 몰랐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센 소장님 지금 그 말을 들으면 이제 소비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 기업이 자기가 물건을 만들면서 거기서 실제로 음이온이 나오는지 아니면 방사능 물질이 나오는지 이런 것도 점검해 보지도 않고 제품을 만들어서 광고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아하. 2011년도에 이제 드러났지만은 1994년부터 팔렸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 옥실레킷 뱅키즈나 우리가 거기 뭐 여러 가지 대기업들도 예. 삼성이나 롯데나 애경이나 돼 있는데 어느 기업도 그 제품이 실제로 흡입을 했을 때 예. 안전한지 안 한지 실제로 실험을 하거나 연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안전성이 담보가 되지 않은 제품을 그렇게 안전하다. 어린이에게도 100% 안전 이렇게 하고 팔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무려 6천 명의 피해자들이 신고를 했고 그중에 지금 죽은 사람만 사망자만 아직까지 정부로서 인정받지는 않았습니다만 1,000명이 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아직까지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냥 병원에서 죽어간 사람 중에도 실제로는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죽었는데 그 원인이 불거지지 않아서 모르는 사람들까지 합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다. 네. 뭐 침실의 세월호 사건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인데 소장님 지금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예, 널뛰게 발표를 해버렸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한 번은 뭐 기준치 이하다. 그래가지고 또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또 회사를 죽이는 뭐 오보다 뭐 어쩌고 그러면서 난리를 쳤었다가 다시 제대로 발표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일단 이런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이런 그 실수를 한 이유는 뭐며 그리고 또 9배나 그 기준치를 초과했을 때 어떤 인체에 영향이 있는지 이거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가장 큰 문제는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나자이트라는 광물에는 예. 우라늄하고 토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방사능의 핵종이 두 종류의 라돈이 있습니다. 예. 라돈하고 토론이라는 예. 이제 두 종류의 핵종이 있는데
1차 때는 그 라돈, 그러니까 라돈의 라돈만 그 주 대상으로 해서 발표를 했었고요. 예. 2차 때는 그 라돈의 다른 핵종인 토론까지 포함해서 발표를 한 건데요. 예. 참고로 이제 그린 땡땡의 그 제품을 보면 이건 이름이 다 노출돼 네. 있으니까요. 뭐 그린 S2 예. 같은 경우 보면 라돈 농도가 이제 35.13 베크렐이고 토론이 1364.45 베크렐입니다. 그래서 라돈보다 이제 토론의 그 측정 농도 값이 굉장히 크고 예. 상대적으로 라돈에 비해서 토론이 이제 인체에 대한 영향은 적다 하지만 농도가 그만큼 높기 때문에 예. 그 피폭 설량을 그 하루 10시간에 매트리스 2cm 높이에서 엎드려서 호흡한다고 예. 가정했을 때 설량으로 계산을 해보면 예. 라돈은 그 0.39mS인 반면에 예. 토론은 8.96mS가 됩니다. 그래서 합계로 하면 하면 이제 9.35mS가 돼서 예. 구성을 보면 라돈 중에 라돈보다 라돈 중에 토론이 기여하는 게 상당히 그만큼 크고 예. 토론의 농도가 그만큼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예. 이렇게 이제 9.35mS면 1mS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예. 그 인체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9배 이상의 높은 그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토론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가 이제 55.6초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짧은 반감기를 갖고 있어서 이제 거리에 따라서 조금만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이동하면서 반감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안전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침대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이제 상당히 그 조금만 떨어져도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특성은 갖고 있지만 아무튼 처음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대로 라돈에 대한 정의를 좀 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지금 처음에는 안전하다, 기준치 이내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뭐냐 그러면 그동안 우리는 왜 이렇게 됐냐 이렇게 답을 못한 상태에서 다시 이제 토론까지 포함해서 실제 이제 내부 피폭이 일어나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9배 이상의 초과되는 이런 결과를 발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1차 발표 때도 다들 아니 왜 그 라돈의 핵종이 두 가지인데 왜 라돈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 그때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2차 때 그러한 부분들이 좀 수정이 돼서 반영이 된 결과 제대로 이제 인체 노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일단은 질문이 막 생기는데요. 일단 반감기가 짧으면 말씀하신 대로 조금만 침대에서 떨어져 있더라도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반감기가 이게 이제 그 방사능에서 중요한 건 이제 라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라돈 자체는 반감기가 길기 때문에 이제 들어갔다가 체내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여유가 있어요. 자액종은 그 안에 들어가서 반감기 짧아서 그 안에서 붕괴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폐포나 기관지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러니까 토론이 더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토론도 이제 반기가 짧아서 안에 들어갔을 때 체내에서의 방사능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만큼 농도가 높기 때문에 체내에서의 방사능 영향을 그만큼 많이 주는 그런 결과로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침대 같은 경우는 떨어질 수가 없는 게 엎드려가지고 자다가 계속 그 침대에 코를 박고 숨도 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토론 같은 경우가 55초 정도 지나면 그래도 붕괴를 하기 때문에 떨어져 있으면 안전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거기서 구르고 생활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계속 그걸 마시고 또 그게 더 폐로 바로 들어가서 붕괴를 하니까 더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개별적으로 같은 농도라고 한다면 토론이 약하지만 같은 농도가 아니라 토론 농도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더 토론이 주는 기여율이 훨씬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리고요, 센터장님. 지금 우리가 언론에서 발표하기로는 처음에 그렇게 수치가 낮게 나왔던 것은 소 커버만 그냥 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예
뭔가 축소하려고 했던 건 아니냐. 첫 1차 5월 10일 날 발표했을 때도 예. 라돈하고 토론을 각각 구분해서 검출 발표를 했고요. 했었어요? 네,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광기가 길다는 것은 예. 그만큼 오랫동안 있으면서 계속해서 방사선을 낸다는 것이고요. 거죠. 예. 그래서 라돈 같은 경우는 뭐 토론도 라돈의 이제 같은 이제 형제 기관인데 형제인데. 같은 예. 이제 집안인데 예를 들어서 라돈은 방광기가 3.8일이기 때문에 예. 폐에 들어간다 그러면 예. 폐 안에서 계속해서 방사선을 오랫동안 내는 거죠. 토론은 좀 짧게 내고. 그러나 방광기도 물론 중요한 거지만은 얼마나 밀도가. 그걸 많이 가지고 있느냐, 예. 이것이 방사선을 세게 내느냐, 예.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 전제는 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 1차 때는 실제 사용 환경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해야 되는데 예. 실험의 기본 원칙이고요. 그런 예. 기본 원칙을 안 지켰습니다. 예. 실제로는 매트리스 없이 누가 잡니까? 저 안에 스펀지 다 있는 상태로 하거든요. 그렇죠. 원래 그런 상태로 해야 되는데 1차 실험부터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료만 실수라 이렇게- 보기는 매우 실수라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실험하는 사람의 기본이기 때문에 실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매우 어설픈 실험 중간 발표였다. 그래서 상당히 비판이 쏟아지니까 다시 이제 제대로 했는데 이제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 이야기는 침대를 많이 구하기가 힘들어서 5월 10일 날 침대 하나만 가지고 했고 그 뒤에 몇 개 침대를 구해서 해보니까 지금 무려 5개 타입에서 그리고 무려 기준치보다 10배나 가까운 그런 게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변명이 안 되는 게 지금 여기 지금 아까 우리 도표도 봤지만 7종 연간 피폭 성량 조사 결과 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7개가 전부 기준치 이상이 나왔어요. 근데 원자력위원회에서 처음 발표했을 때는 기준치 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랬기 때문에 원자력위원회에서 뭔가 이걸 축소해서 발표하려고 했던 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시민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니 왜 그런 그 의혹에 살만한 행동들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했을까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뭐 열심히 나름대로 뭐 한짓을 한다 했겠지만은 예. 이 문제가 사실은 이 문제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일종의 코너에 몰리게 돼 있거든요. 예. 이것을 하는 주무 부처이고 예. 그다음에 모나자이트라든지 이런 광물들을 관리하죠. 원자력 안전위원회 수입업체는 신고하고 그렇죠. 등록을 받아서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이제 여러 조사를 해보니까 그 뒤에 이것이 어디에 가공돼서 어디에 써 있는지는 전혀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몰랐던 것이 원자력 아니 안전위원회도. 그건 더 충격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음이온 제품에 대해서도 정부가 조사를 얼마 전에 했었는데 예. 침대만 딱 빼놓고 했어요. 그런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혹시라도 축소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발동한 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보는데요. 2007년도에 이미 예. 모나자이트, 이번에 문제인데 모나자이트가 들어간 돌침대에서 상당량의 방사선이 나온다는 것이 돼서 저 그 기사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그 후로 관리 감독을 해서 그걸 못 쓰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년 넘게 그대로 그 뒤에 모나자이트가 계속 10년 가까이 쓰였는데도 예. 깜깜이였던 거죠.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뭐 리콜을 한다든가 뭐 못 쓰게 하는 그런 사후 조치만으로도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2007년도에 똑같은 문제가 지금 또 나왔으니까 말이에요. 이 리콜은 일반 제품은 그냥 리콜만 해주면 뭐 됩니다만 예. 이 제품은 리콜로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 동안 계속 피폭을 받았기 때문에 맞아요. 불안하죠. 예. 그리고 잠재적인 피해자일 수가 있는데 그렇죠. 오늘 원자력 안전위원회 산하의 그 우리 원자력 의학원이라는 최고의 전문 기관이 있습니다. 예. 의학원에서도 이게 책임자가 나와가지고 급성 우리 피폭해서 예. 사람들이 뭐 심각한 문제 생긴 것은 현재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예. 폐암과 같은 것은 예. 상당히 좀 장기적으로 예, 그럼요. 그런 집단들을 추적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렇게 밝혔습니다. 아니 그러면 소장님 당장 지금 원자력안전위원회 책임을 좀 묻고 그리고 음이온 방출 뭐 물질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지금 그 원자력 그 안전위원회 산하에 그 원자력 그 안전재단에서 예. 그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보면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음이온을 발생시킨다는 그 광고하고 있는 제품들을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예. 90% 정도가 모나자이트를 그 사용한 제품으로 확인됐다고 하고요. 예. 그렇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음리온 이렇게 광고하는 제품들 대부분이 이제 모나자이트를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2017년에 그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사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거기에 이제 102개 제품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음이온이 나온다고 선전한 광고 제품 75개 가운데 57개 제품에서 그 원료물질 방사능 농도를 이제 초과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모나자이트가 이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그런 보고서를 갖고 있었지만 그 이후에 이런 제품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았던 게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고서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렇게 75개 중에서 55개에서 57개요. 57개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거를 발표도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제대로 안 하고 그 이후에 그 모나자이트 같은 걸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인데요. 아니, 이 부분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그 부분은 원자력안전위원회라는 게 지금까지 우리는 인공방사선이라든지 원전, 핵발전소, 그다음에 핵폐기물 이런 쪽에만 좀 더 관심을 주로 돈이나 인력이나 했지 생활 방사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고 이번 사건은 세계의 이 초유의 사건이거든요. 맞습니다. 세계적으로 처음 있는 사건이고요. 가습기 살균제도 대한민국에서만 발생한 사건이고 이 라돈 침대도 대한민국에서 초유의 그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뭐 이렇게 가면 한 10만 명 뭐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아마 세계적으로 참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참 국격이 떨어지는 창피한 막 그런 사건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이 생활 방사선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안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이온이 아무런 그런 인체에 이로운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미 외국의 학술지나 이런 데서는 다 밝혀졌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음이온이 이제 발생되는 경로는 크게 보면 뭐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전기 방전을 통해서 만드는 방법.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오존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제 오존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렇죠. 충격으로 발생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샤워라든가 이제 폭포 이런 데에서 이제 발생이 되는 건데 이런 것은 이제 물이 증발하면서 이제 상쾌한 기분을 주는 자연적인 부분이고 건강에 대한 뭐 특별한 그 문제는 일으키지 않는데 문제는 이제 광물 방사선을 이용해서 음이온을 낼 때 이제 문제인데 미국의 이제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는 사용하고 있거나 주변에 이걸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당장 갖다 버려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실제로 음이온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물질들의 합이고 어떤 그 효과가 있다는 것은 실은 그 자체가 넌센스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각각의 어떤 효과가 있을 특정한 그 물질의 효과가 있는 건데 음이온이라는 그런 통칭해서 우리가 굉장히 그 잘못 왜곡되게 지금 음이온이 인식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일부 광고를 보면 모든 문제의 만병통치약처럼 음이온이 이렇게 좀 말을 하고 있고 사용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너무 현혹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정말 그 우리 몸에 가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을 그 활용해서 음이온을 방출시키는 이러한 문제가 이제 가장 지금 숨겨져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음이온이 그렇게 좋다고 생각되시면 샤워를 자주 하시라는 오히려 그게 더 안전한 음이온이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자, 그런데 학교에서 지금 라돈 막 검출되고요. 기준차 이상으로 유치원에서도 지금 보니까 국공립 병설 유치원 중심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강원도 같은 데는 꽤 많은 유치원에서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발견이 되는데 이 원인이 뭡니까? 지금 학교나 유치원에서 이제 라돈이 높게 나오는 것은 그 지역이 그 화강암 지대로 이렇게 돼 있고 땅 속에서 이제 라돈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압력차에 의해서 실내로 들어오게 되고 이제 균열된 틈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들어오면 라돈이 이제 보통 낮에보다 이제 밤이 더 높고요. 그건 이제 압력차가 이제 그만큼 크기 때문에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밤 사이에 교실에 이제 차 있다가
학생들이 이제 학교 오게 되면 거기에 이제 노출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부 조사 발표를 보더라도 강원도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상당히 그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들이 많고요. 예. 그다음 학교 중에서도 초등학교가 또 기준치를 초과하는 비율이 훨씬 많이 아하. 갖고 있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다뤄지고 있지는 않은데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그 148 베크렐 권고 기준치를 예. 갖고 있는데 예. 일반 주택 농촌 지역에 강원도나 이런 농촌 지역은 훨씬 더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이제 1층으로 돼 있고 그렇죠. 그래서 땅으로부터 영향을 예. 바로 받고 있는데 그런 주택에 대해서는 200 베크렐을 지금 적용하고 있어서 예. 이게 지금 너무 라돈과 관련해서는 권고 기준치 자체도 문제를 많이 갖고 있고 예. 학교 같은 경우에도 실은 뭐 1층만이 문제가 아니고 1층이 있으면 또 2층도 그렇죠.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학교는 이제 지하 공간과 1층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조사가 예. 될 필요가 있고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관리도 이제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아니 근데 센터장님 그러면 뭐 일부 그 뭐 프로그램 같은 데에서는 환기를 자주 시키는 걸로 충분히 라돈에 대책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만 갖고 지금 되는 건가요, 실제로? 물론 이제 환기를 예. 충분히 자주 하면 뭐 상당한 부분은 대부분 해소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사계절, 특히 예. 겨울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 잠잘 때라든지 예. 이때는 환기를 잘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이게 이제 라돈 같은 것들이 이 밑에 토양에서 예. 이 우리 갈라진 틈을 통해서 예. 지하나 반지하고 1층에 오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은 보수를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만한 지역이나 예. 일본에 또 문제된 학교 이런 것은 감지기, 예. 라돈을 측정 감지기가 해서 그럼 경보가 울려서 우리가 다시 강제로 또 문을 열어서 환기를 좀 시키도록 하는 그런 식의 아니 이번에 그 주부가 사용했던 감지기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 거더라고요. 예, 우리 국내에서 개발한 거예요. 예. 러시아하고 예. 우리가 합작을 해서 아주 연세대에서 오늘 물어보니까 원가는 한 3만 원 된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10몇만 원에 파는데 이게 값은 물론 싸기는 하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엉터리라든지 이게 뭐 쓸 수 없는 그런 게 아니고 값비싼 거하고 큰 차이가 안 나는 그런 기기입니다. 일부 그래서 보수 언론에서는 뭐 아니에요. 기능이 낮은 뭐 걸로 해서 이상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게 전혀 아니니까. 라드 7하고 라돈 아이하고는 예. 측정 방식이 좀 다르기는 하고 예. 라드 7이 더 조금 더 정밀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예. 그 차가 예. 이것은 뭐 이 하나는 못 쓰고 살 정도는 아니고 학계에서 이미 이걸 가지고 여러 번 실험을 예. 몇 년간 해서 이것은 충분히 쓸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학교별로 그렇게 딱 비치해 놓고 스스로 이렇게 기준치를 딱 알고 있고 그러면 그 기준치에서 좀 오바됐다 그러면 바로바로 환기시킬 수 있게 하면은 많은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일부 가정에는 이제 환경부가 그렇게 예. 해서 이제 측정 장치나 경보음 또 배출 장치, 예. 아까 배출 장치가 있습니다. 그럼 예. 공기 중에 있는 것들을 바깥으로 빼내는 그런 것들을 좀 일부 보급을 하고 있고요. 예. 학교 같은 경우는 역시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예. 비용을 들여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여쭤보고 싶은 건 많은데 시간이 좀 없어서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께 당부하신 말씀 한 말씀씩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라돈은 사실 그 지하 공간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그 노출 위험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시민 여러분께서 꼭 그 확인을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지자체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 복지 측면에서 좀 접근해서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선생님. 저는 이번 그 침대하고 간단하게 좀 말씀하고 싶은데 대진 침대라는 데는 30명 직원이 밖에 안 되는 아주 자그마한 소기업입니다. 예. 여기서 뭐 몇만 대나 되는 그런 우리 침대를 다 리콜해서 보관할 장소도 없고요. 예. 심각한 폐기물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사성 폐기물이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예. 좀 일단 안전 처분할 때까지 최종 처분할 때까지 보관을 예. 하는 적극 좀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안전소통센터의 안정주 센터장님 그리고 환경안전건강연구소의 김정수 소장님 모시고 라돈 침대 논란 속 시민의 안전 불감증을 해결할 대책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